안녕하세요. 육해성형외과 박성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답변 중에 하나인 상안검 성형 수술 후 수술하고 나서 이쁘지 않다, 그리고 주변에서 수술했는데 수술하기 전에 더 낫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는다고 하시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봅시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이 문제가 아니라 눈썹과 이마가 내려와서 생기는 원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눈만 건드리면 될까요? 눈썹과 이마가 같이 문제인데, 근데 그런 경우에 눈만 수술한다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세 번 하든 의미가 없고, 그런 경우에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눈썹과 이마를 올려주는 내시경 이마 거상술이라는 것을 꼭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에서 여러 번 언급했던 것처럼 내시경 이마 거상술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 저희 병원의 내시경 이마 거상술이 다른 병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얼굴은 중력의 영향을 계속 받게 되므로 중력의 싸움에서 계속 지게 됩니다. 이마나 눈썹도 마찬가지겠죠? 서서 생활하기 때문에 눈썹과 이마가 계속 처져 내려오기 마련인데요. 그러니까 이 근육이 어느 정도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수술하고 나서 수술 만족 괜찮으시죠? 오케이 라고 하면 원장을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이라도 꼭 보러 오셔라 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때 와서 뭐 하냐? 보톡스를 맞아서 계속 이제 보톡스로 관리하면 수술 받는 분께서 수술하셨던 거에 대해 만족을 한다라고 하는 걸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 말씀드리거든요. 1년에 두 번은 원장 살아있는지 보러 오세요 말씀드리거든요. 저는 1년에 한 번이라도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 병원 핵심 포인트는 뭐다? 눈썹 안쪽과 바깥쪽 근육을 정리를 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당기기만 하는 이마 거상은 절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다? 생리학적인 당김이다. 기계적인 당김이 아니라 생리학적인 당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리학적 당김은 우리가 눈썹이 생리학적으로 눈썹을 내리게 하는 근육 자체를 끊어줌으로써 자연스럽게 눈썹이 올라가는, 요거를 생리학적이라고 하고, 특별한 건 아닙니다. 기계적이지 않고 생리학적인 당김이 중요하다. 저도 처음에 솔직히 이해 못했거든요, 젊었을 때는. 근데 지금 이해가 충분하게 하고, 그거보다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다? 생리학적인 당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마 거상을 생리학적으로 근육을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럼 그거를 고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엔도타인이란 것과 실로 고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어떤 게 좋냐, 술자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다 쓰긴 한데, 그 상황에 맞춰서 다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그 장단점과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에도 몇 가지 방법을 다 쓰기도 하고 요걸 믹스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원장님한테 편한 방법 쓰면 될 것 같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고정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고, 고정하는 거는 어떻게 박리를 완벽하게 하냐, 생리학적으로 눈썹을 떨어지게 하는 이 근육 자체를 얼마나 깨끗하게 정리를 하냐,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수술 결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고정하는 거는 솔직히 중요한 게 한 개도 아닙니다. 저희 지금 수술하는 직원한테 얘기하거든요. 원래 고수는 뭐다? 장비 탓을 안 한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고정하는 상관이 없고, 저희 수술 받는 분에 맞춰서 해드릴 수 있지만, 어떻게 이 수술이 포커스를 맞추냐, 이 원장은 그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상담받고 수술 받으시기 바랍니다. 엔도타인은 단점이 딱 하나 있는데 비싸고 그게 외국산이 엄청 비싸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카피한 우리나라 제품이 나오는데, 그것도 좋은데 대략 이제 좀 재료비가 많이 든다. 그래서 그게 이제 수술 비용이 조금 비싸지는 요인이 되겠죠. 그거 외에는 이제 피부가 좀 얇은 분들 만져질 수가 있어요. 그게 보통 생체 적합성으로 우리 몸에 들어가면 녹거든요. 근데 녹으면 그냥 지 혼자만 녹으면 돼. 근데 야가 조금 부풀면서 녹습니다. 그래서 요의 단점이 만져지거나 다른 사람 봤을 때 거기 볼록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게 단점이다. 대신에 장점은 뭐다? 수술 시간이 좀 짧을 수가 있고, 탈모가 예방이 됩니다. 탈모가 별로 안 생기게 되고, 한 점을 당기는 게 아니라 그 면을 당기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당기는 게 안정적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실 고정의 장점은 뭐다? 장점은 비용이 절약된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두 번째로 만져지거나 남들이 봤을 때 뭐 보이거나 그렇지 않다. 가장 큰 단점은 뭐다? 단점은 탈모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아까 엔도타인 가는 거는 이 면을 전체적으로 당기는 건데 실로 하는 거는 어느 선을 당기는 거기 때문에 한 부위의 장력, 그 당기는 힘이 많이 걸릴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부위 탈모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통 드리면 아버님이든 어머니들 사이에서 탈모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 머리카락이 진짜 소중하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보통은 엔도타인을 조금 비용을 하더라도 좀 쓰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상황에 맞춰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그분은 안쪽 눈썹이 많이 처진 경우 한쪽 엔도타인을 걸락하면 너무 비용이 비싸죠. 그러면 양쪽은 엔도타인을 쓰고 안쪽에는 실로 고정해주고 이렇게 해서 믹스하는 방법도 많고 하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엔도타인을 쓰든 실을 쓰든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얼마나 박리를 그 원장님이 깨끗하게 하냐. 두 번째로 박리하고 나서 눈썹을 내리는 근육들을 얼마나 잘 정리를 해서 생리학적인 거상이 될 수 있게 하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숙련된 의사의 정교한 기술이 제일 중요하다. 고수는 뭐다? 장구 탓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UK 성형외과 박상호 원장입니다. 안녕.